보신 것처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 신설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.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려는 카드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인지 따져보겠습니다. 김자민 기자, 수사기관 무고죄, 법 왜곡죄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일반인이 죄 없는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죠. 형법 156조에 해당합니다. 민주당은 이 조항에 수사기관이 증거 조작이나 위증 강요 등으로 사건을 조작한 경우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게 156조의 1을 신설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. 이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입니다. 이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. 두 법안이 이전에도 발의가 되지 않았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특히 법 왜곡죄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겪으면서 2018년 심상정 의원이 처음 발의했습니다.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었는데 이후 흐지부지되고 2022년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습니다. 대장동 특혜 의혹이 이어지던 시점이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이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법 왜곡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.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고소나 고발을 남발할 수도 있잖아요. 네,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요. 판 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,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등을 법 왜곡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고심해서 적용한 법을 사후적으로 판단해서 처벌한다는 건 사법부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판검사에 대해서 법원격제 고소를 해야 되겠죠. 그 소송 비용도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우리나라 규정으로 봤을 때는 그걸 도입하는 건 정치형법이에요. 실질적으로 집행되리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우리 이런 거 한다. 법조계 일부에서도 이 법 왜곡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다면서요. 네,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나온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아실 겁니다.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나왔는데 판검사들 그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.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과 법관이 자행하는 법 왜곡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법관이나 검사와 같이 고도의 객관성, 도덕성, 책임감이 요구되는 법을 적용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윤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. 해외에는 법 왜곡죄 이런 게 있습니까? 네, 독일을 비롯해 덴마크, 스페인, 노르웨이 등의 법 왜곡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.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형이나 12년 이하의 공직 이용을 금지하는 등 처벌도 꽤 무겁습니다. 특히 독일은 매년 법 왜곡죄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유죄 선고도 적지 않은데요. 2016년엔 7명이 기소돼서 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 독일의 법 왜곡죄는 국민들에게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우리처럼 정치적인 논란 속에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네요. 사법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좀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김자민 기자, 잘 들었습니다.